안녕하세요. 저는 진명여자고등학교 3학년 강린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린지 엄마 우시연입니다. 고3 겨울방학 때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한 케이스인데 재수 생각이 없어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대학 라인이 어딘지 궁금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다 보니까 정시에 대한 정보가 없고 어느 학교를 쓰는 게 안전한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그 고민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너무 처참해서 이걸 어디 내보이기가 좀 1학년 때는 5점대 후반, 중반 정도 됐던 것 같고 2학년 때는 7점대, 3학년 때는 그냥 아예 9였어요. 정말 뜻밖의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공부를 시작했고 그리고 결과가 괜찮게 나온 편이라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서 있습니다. 일단은 건국대나 홍익대는 꼭 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최정우입니다. 입시 상담반에서는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고민을 가진 학생과 학부모님이 찾아오셨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시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셔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고민이 있으신지 학생부터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고등학교 3학년 들어와서 좀 늦게나마 공부를 시작해서 대학 진학을 원하게 되었는데 재수는 하기 싫어서 안정적으로 제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어서 왔고 또 그리고 제가 출결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이게 정시 지원할 때도 크게 불이익이 있을지 좀 걱정돼서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서 왔어요. 어머니께서는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정시만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신 성적이 너무 정시에도 무슨 불리한 조건이 되진 않을까 그게 좀 고민이에요.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게 린지 학생의 성적대에서는 상관이 없는 학교들이에요. 거의 수능 100%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한테는 전혀 불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는 입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내신 성적은 조금 어떻게 받았을까요? 1학년 때가 아마 5점 중후반 정도 나왔을 거고 2학년 때가 7점대, 3학년은 아예 9였어요. 9요? 9가 나올 수가 있나요? 정시로 돌렸으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학교 내신은 버리겠다. 어머니께서는 린지 학생이 학교 생활을 하는 거 보고 걱정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린지가 일단은 정시에 올인을 하겠다고 그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시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출결도 지금 안 좋은 상태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안 좋은 상태일까요? 거의 다 조퇴로 찍혀 있어요. 조퇴는 한 80개 있지 않나요? 결석 다 해서 15일? 1, 2, 3학년 다 합쳐서 15일? 아니 3학년 때. 3학년 때만 15일. 내가 안 좋은 학교 생활의 모습, 이게 정시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 것이냐를 질문해 주신 건데 사실은 정시에서 이 출결이 문제될 건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나도 린지 학생을 따라서 학교도 안 나가고 정시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돌아간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수시를 한 번은 더 챙겨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굳이 이렇게 힘든 길을 걷는 걸 추천하진 않고요. 학생이 이제 공부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고1에서 2 넘어갈 때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학교에서 어떤 애가 저한테 네가 무슨 번아웃 올 성적이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툭 던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대학을 감으로써 걔가 틀렸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처음엔 좀 분노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자극제가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사실 중학교 때도 그렇게 성실한 편이 아니어서 방학 때는 2시, 3시 깨워야지 겨우 일어나던 아이였는데 진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아침 일찍 갑자기 일어나서 가방 메고 공부하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믿기지가 않았는데 하는 척 하다가 말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꾸준히 1년을 잘 버틴 것 같아요, 아이가.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 성적을 체크를 해보니까 6월 달에 국어 화작 선택해서 국어가 3등급 100분위는 85%였고 수학은 확통을 선택해서 3등급에 100분위 85, 영어는 2등급, 생활과 윤리는 2등급에 100분위 89, 사회문화는 1등급에 100분위 95. 9월 모의고사는 국어는 4등급에 63, 수학은 3등급에 100분위 79, 영어 2등급, 생활과 윤리 3등급에 100분위 82, 사회문화는 4등급에 100분위 73이 나왔어요. 9월 모의고사는 의외로 더 안 나왔어요.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국어에서 글이 잘 안 읽혔었는데 멘탈이 거기서 완전 나가면서 뒤에 시험에도 다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수능 성적은 어떻게 나왔죠? 국어가 3 떴고 수학이 2, 영어 2, 생윤이 2, 사문이 1이었어요.
굉장히 놀랍거든요. 6월이랑 9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성적이 굉장히 향상이 된 케이스예요. 6월, 9월보다 일반적으로 떨어질 확률이 더 많다. 재수생이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칭찬해주고 싶고, 주요 과목이었던 국어, 영어, 수학이 내신은 물론이고 모의고사도 되게 공부가 안 돼 있던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4, 5등급 정도면 노베이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공부했을지가 좀 궁금해요. 처음에는 인강 같은 거를 추천을 받아서 들었는데 무작정 애들이 좋다는 선생님을 들었어요. 하다가 느꼈는데 이제 저랑 안 맞는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작년 3월 기출을 뽑아서 풀고서 오답을 해설 강의가 올라온 선생님들 영상을 모두 보고서 저를 제일 잘 이해시켜 주시는 선생님 강의로 아예 바꿨고요. 그렇게 하니까 점수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이거는 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고 틀린 문제를 한번 다시 체크를 했다가 그걸 정말 나를 잘 이해시켜주는 선생님을 선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방법은? 스터디 플래너를 계속 썼어요. 일주일 정도 단위로 공부량을 정해놓고 그거를 일주일 동안 안에는 무조건 끝내야겠다 마인드로 매일 이제 전날 거 점검하고 안 된 부분, 부족했던 부분 파악해서 그 다음날 보충해 나가는 식으로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시간이 적혀 있고 오늘 어떠한 교재로 어떠한 파트를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쭉 세워져 있어요. 그 과목별로 시간 분배를 어떻게 두고 했어요? 국어, 수학이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과목당 3시간씩은 했던 것 같고 머리 좀 지끈지끈해지면 영어 한 1시간 정도, 탐구 같은 거 2개 합쳐서 1시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전략적으로 잘 시간 분배를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노하우가 있나요? 제가 투입할 수 있는 공부량은 한정적인데 이제 과목은 많다 보니까 일단 과목에서의 난이도랑 과목의 공부량을 좀 줄여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언어와 매체는 아예 쳐다도 안 봤고요. 확통을 선택하면서 공부량을 좀 줄이고, 사회탐구에서도 개념량으로만 보면은 생활과 윤리랑 사회문화가 제일 적기 때문에 그 둘을 선택하는 쪽으로 과목 선택을 해서 시간을 분배를 했어요. 공부 시간이 항상 부족하니까 민지 학생처럼 내가 어느 과목에 어떠한 시간을 좀 투자할 것인가 라는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이게 조금 성공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아예 좀 손을 놓다가 시작을 하는 학생들이면 어떤 거부터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지 학생은 어떤 식으로 좀 극복을 하고 공부를 시작을 했나요? 제가 기출이 아예 안 돼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매산비나 매산문 사가지고 일단 그거라도 먼저 끝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강을 제일 기초하는 커리가 개강이 됐다 보니까 그걸 들으면서 수학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도 구멍이 너무 커가지고 중학교 도형 특강이랑 함수 특강 같은 걸 보면서 부족했던 거 먼저 채우고 나서 그 뒤에 커리를 천천히나마 따라갔던 것 같아요. 급하게 하지 않고 그냥 일단 베이스부터 시작을 했던 케이스네요. 본격적으로 정시 라인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학생이 재수는 생각을 안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학과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 정해진 과가 있나요? 아직 하고 싶은 게 딱히 없어서 학교를 올려가는 쪽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미리 학생 성적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일단 표준점수 합이, 국수탐 표준점수 합이 379예요. 그리고 영어는 2등급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일단 가공 같은 경우에는 외대 ELLT학과, 여기는 상향 성향으로 한번 지원을 해봄직하다. 제가 상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추합이 돌고 돌아서 전화 받고 가거나 아니면 바로 앞에서 잘리거나의 느낌으로 쓰는 게 가군에서 외대 ELLT학과. 그 다음에 이제 적정도 한 2가지 정도인데,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올해 33명을 선발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20등 정도의 안에 들어서 최초합을 할 수 있는 정도. 완전히 안정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적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써볼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동국대 미디어학과가 있어요. 동국대 미디어학과는 21명 선발을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10등 정도로 최초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정. 그러니까 건대, 동대 그 정도 성향으로 지원을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군을 한번 상향부터 말씀드릴게요. 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행정, 정치외교학과, 이 학과들이 상향 성향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건국대입니다. 건국대 행정학과 26명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10번 안쪽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군의 건대 국제무역을 쓰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써볼 수 있는 카드가 나군의 건대 행정학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건국대 경영학과. 제가 봤을 때는 최초합을 보고 기대하고 쓰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추합으로 한 20원대 정도 예상을 하고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추합이 예비 71번까지 들어갔고요. 재작년에 48번까지 들어갔어요. 완전 불안하진 않지만 적정하게 최초합으로 들어갈 수 있네 라고 생각은 하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인 거죠. 다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쓸 데가 많이 없죠.
사실 홍익대 정도밖에는 좀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더 낮춰서 이제 국민대를 지원할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건동, 홍 라인 그 이상에서는 무조건 끝나는 학생이기 때문에 굳이 뭐 낮춰서 쓸 필요는 없고 과를 정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경영을 쓸 것이냐 아니면 영문을 쓸 것이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취업이 워낙 많이 도는 과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예비 734번까지 돌았습니다. 96명 선발에. 근데 지금 린지 학생 같은 경우에 제가 예상을 하는 결과는 어떠냐면 지원을 하게 되면 98명 모집에 예비 400번대에서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빨리 빠진다라고 하면 300번대 중후반대 정도에서도 합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점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를 좀 바꿔서 영문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1, 2차 추합권 정도 운이 좋았다라고 하면 최초합 끝자락에서 11등, 12등 조금 밀렸다라고 하면 2차 추합 정도 안에 좀 들어갈 수 있는 성적대다. 다군을 홍익대를 쓰시면 최초합을 바라보고 쓰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가군, 나군 중에 하나는 반드시 좀 적정이나 안정 정도에서 카드를 한 장을 반드시 써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상향을 그러면 가군에서 쓸 것이냐 나군에서 쓸 것이냐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골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가군, 나군 다 그냥 건대, 동대 적정, 안정 케이스로 좀 써보고 싶어요. 저 이쪽만 가면 만족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가군, 나군 다 건대, 동국대 조합으로 가시는 거고 아니면 하나를 조금 높여 써보시는 것도 좀 조합을 할 수가 있겠죠. 홍대가 취업이 많이 되니까 그럼 좀 약간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러면 가군에서 혹시 약간 상향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사실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가군에서 상향을 쓰는 것보다는 나군에서 상향을 써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왜냐면 가군에 중앙대가 있고 경희대가 있어요. 중앙대에서 인원을 가군에서 줄이고 나군으로 이동한 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인원이 적지 않아요. 어문계열 관련 학과들이 가군에 있다가 올해 나군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게 규모가 한 1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나군에 있는 같은 라인에 있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도 인문계만 20명 이상이 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나군에서 학생들이 고민을 할 거예요. 외대, 중대, 이대 이 라인을 쓴 학생들의 점수대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작년보다 나군에서 인원이 더 늘었다, 중대에서 인원이 더 늘었으면 분산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상대적으로 가군 같은 경우에는 과가 줄었으니까 쓸 수 있는 과가 줄었으니까 나군보다는 조금 더 빡빡해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저는 나군에서 상향을 외대 쪽에서 사회과학 계열을 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가군, 건대, 국제무역을 쓰고 나군의 외대 사회과학 계열 이 세 개 학과에서 생각을 해보고 다군은 홍대 경영 정도를 쓰셔도 제가 예상하기에는 가군, 건대를 최초합 받고 다군에서 홍대 경영을 취합을 받고 나군에서 외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1승 1무 1패 전략이 되는 학생부터 좀 어떤가요? 건대나 홍대를 가고 싶었는데 쓰는 게 그렇게까지 무리는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이번에 꼭 성공해서 붙어야 되기 때문에 원하던 대학에 쓸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제 진학사와 관련해서 많이 보고 쓰시잖아요. 칸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죠. 학생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 봐도 저 몇 칸인데 여기 써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칸수가 합격 확률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점수대에서 얼마만큼 좀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칸수거든요. 칸수가 한 칸 나오고 0칸 나오고 2칸 나온다. 불안하다. 3칸 이하로 나온다 이러면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점수대에서 굉장히 내가 많이 떨어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칸수가 뭐 7칸 이상 나온다 라고 하면 내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점수에 가까운 점수구나, 그 칸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전략을 세우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정시 관련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 린지 학생이 저는 재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왔으면 지원 전략이 조금 학과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학생과 학부모님의 지원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전략을 세워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상담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것들이 있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린지가 희망을 갖고 정시 마무리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다가 공부한다고 했을 때 거의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믿어줘서 너무 고마웠고 지지가 많이 됐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잘 열심히 해줘서 진심으로 수능을 준비했던 게 느껴져서 너무 뿌듯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